여기 지금 보면 캄보디아 순방 때도 보면 무슨 앙코르와트 안 간 거 조심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주술적인 영역이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조심하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건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조심하라고 했다. 그래서 여사가 감사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안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그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예. 아이 심장병인지 그 아이를 안고 찍은 거. 그래서 그 장경태 의원이 무슨 뭐 촬영을 조명을 썼네 안 썼네. 빙건 그거. 예. 그런 이야기인 건데 앙코르와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무덤이죠. 그게 집단 무덤 같은 거죠. 뭐 그 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이니까 네. 뭐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 뭐 성격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나라의 대표적 유적인데 네. 그런 건 그런 거라고 봐야죠.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까지 왜 하냐라고 보면 야 내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여사 혼자 가는 일정이 아니라 거기 순방 같이 온 다른 나라 정상들 이제 부인들이랑 같이 가는 일정인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런 거 다 틀 수 있었어. 이런 과시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초창기에는 명태균 씨가 뭔가 주술적인 연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지금 뭐 사건이 조금 흘러오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그런 언급들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의무로 취재를 하니까 의문을 갖잖아요. 네가 뭔데 그렇게 센데 뭐 이런 의문을 갖잖아요. 기자들도 속으로 막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명태균 씨가 가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했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뭐 사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정색하고 그걸 해명한다든지 뭐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는 것 같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뭐 2달 내내 전화가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마다? 그러면 사실 사람이 만약에 그 명태균 씨의 말이 절반의 사실이라도 있다면 뭐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다라고 하면 뭐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고 명태균 씨가 뭐 폰을 3개가 있었는데 4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6개 있다 그러던데 원래.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면 그거를 다 녹음을 해두었겠죠. 녹음을 해두었을 거고 저장이 났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딘가에 백업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거고 그러면 뭐 대략의 그림도 지금 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수사도 사실 맘만 먹으면 뭐 별로 지금 뭐 다 이미 노출이 오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앞으로 수사는 오픈북 시험 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오픈북 시험이네. 명태균 씨 진짜. 핸드폰만 가져오면 되는 거고 강혜윤 씨가 핸드폰에 다 있다는 거고 하는 거면 그럼 그 핸드폰 5대만 지금 확보하면 네. 그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때 굉장히 수사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기업이 껴있고 국정원이 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명분과 이 수사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 더뎠어요. 그리고 조직적인 저항도 있죠. 예를 들면 기업과 국정원은 기관이기 그러네.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퇴행적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최소한 뭐 그것이 더 나쁜 범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말하자면 공식적인 틀은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권한을 행사한 게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뭐 이런 걸로 다퉜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단계를 생략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인물 하나가 갖고 지금 드러난 의혹만 놓고 보면 공천 개입도 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의원한테 세비도 절반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 그게 다이렉트로 말하자면 여사의 뭐 예를 들면 힘을 얻고 여사의 신뢰를 갖고 있는 어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예. 그냥 여사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오픈북 시험 같은 문제가 된 거죠. 저는 제일 황당한 게 그거였어요. 명태균 씨가 말한 거하고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거기서 플러스를 해줘가지고 전 이거 사실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마다 전화했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예. 또 뭐 여론조사 보고서 갖고 오라고 한 것도 황당했지만 입당 시기를 명태균 씨가 말해도 잘 했다는 게 저는 더 황당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 입당 언제 할까 고민만 하면서 입당 사실 안 하고 있던 타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준석 당대표가 외국으로 그때 갔었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 다 외국 가 있고 사실 한국에는 별로 사람 없었을 때였는데 예. 명태균 씨가 그러면 뭐 월말 10월 말인가 11월 말인가 7월 말인가 7월 말. 그 말일날 그러면 그냥 당신 입당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2021년 네, 7월 근데 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어. 이 제1당에 이제 야당이지만 제1당에 특히 이제 대선 후보급으로 들어간다는 사람이 그렇지. 거기 들어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아줄 수 없는 사람들 이 상황에서 본인이 혼자 그냥 막 내가 동네에 마술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어떤 마트 들어가듯이. 그러네. 근데 그거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때 우리 없을 때 왜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패싱했냐 이런 입당 패싱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명태균 작품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명태균이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번 그럼 오늘 들어가세요. 이러더니 정말 들어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걸 듣고 이준석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한번 그거 따져보자 막 이런 얘기까지 어제 기사에 나왔는데 대통령은 그만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대통령은 그만큼 명태균이 한마디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시기든지 뭐든지 다 상관하지 않고 명태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행적을 보니까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이야기를 했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입당 시기도. 그러면 좋아요. 김건희는 명태균이 스튜디오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무조건 다 듣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왜냐하면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 지금까지 윤석열의 인생이나 이력이나 그다음에 활동이나 그리고 김건희가 2년 동안에 보여왔던 작태들을 보면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끌렸어. 그리고 김건희가 간택을 했어. 명태균이 야 입당 그냥 질러. 7월 말이 좋아. 8월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마. 들어가.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권성동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야. 윤석열한테는. 그렇죠. 권성동밖에 없었는데 들어간 거지. 이거는 굉장히 모험적인 거거든요. 근데 모험적인 선택을 김건희 씨는 자주 하더라고. 이게 뭐의 판단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투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투자인지 주가 조작인지 모르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첩돼 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김한 기자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은 옛날에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것뿐이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만 설명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는 취미와 코드가 맞아서인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은 취미와 코드가 맞으면 가까워지잖아요.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처음에 이거 대선 나오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다닌 사람 누굽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쪽하고 뭐를 이렇게 터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를 하다가 약속을 잡고 깨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뒤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걸 연결하려고 보니까는 누가 있냐면 명태균 씨가 중간에 있었던 거잖아요. 명태균 씨 얘기로는 김영선 전 의원 통해 가지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이미 관계를 터놓은 상황이었는데 명태균 씨가 마침 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쪽에 계속 트라이를 하던 상황이었고 그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명태균 씨는 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금 대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쓸만한가를 보는데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명태균 씨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보나 명태균 씨가 자꾸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관계 속에.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자꾸 하겠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거 갖고 와서. 그러면 이 사람을 쓰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 거냐. 2021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된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종인, 이준석 이 얘기는 사실 필요 없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쭉.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죠. 지금 보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렇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종인도 제가 최강시사를 진행하면서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몇 번을 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정치적 공백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공백기를 잘 참지 못하는 분이야, 사실은. 그분은 뭘 하고 싶어 하셔요. 그렇죠. 늘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민주당 쪽이든 국민의힘 쪽이든 집권 여당이 되는 쪽에서 뭔가 큰 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했던 주장이나 발언 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지금은 과거를 팔아먹고 현재를 영위하면서 미래에도 계속 자리 욕심을 부리는 분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죠. 한 4-5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게 저의 그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은 좀 섭섭하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수적처럼 부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좀 더러운 짓도 뭐 보이겠지. 더러운 짓. 뭐 워낙 정치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좀 더티한 어떤 플레이도 과감히 할 수 있는 수적처럼 부리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 옆에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 라고 판단. 본인이 그거는 못해. 저는 본인이 그걸 못합니다. 근데 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뭘 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도 이제 고령이고 활동 반경이 이렇게 넓지 않고 뭐 이렇잖아요. 예. 늘 잘 기억을 해보시면 늘 심부름꾼이 있어요. 그래. 늘 심부름꾼이 같은 있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돼. 어떤 시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심부름꾼이 명태균 씨였다고 명태균 씨는 자기는 뭐 심부름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정치적 아버지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뭐 부고다 이렇게 올린 거지만 네. 저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제갈량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가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해보면 그 시기에 윤석열 이제 입당도 하기 전에 윤석열이 어떻게 대선 후보급 취급을 받았냐 딱 한 가지 이유거든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꾸려진 팀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내 기반도 없어. 그렇지. 그 전에 박근혜 구속시킨 이력도 있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안 될 거라는 모든 거를 제압한 딱 한 가지 힘이 뭐냐면 여론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 명태균 씨의 그런 캐릭터 플러스 명태균이 지금 결국엔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건 마음에 드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명태균 씨가 플러스 하면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걸 텐데 결국엔 자기가 남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갖고 흔들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국민의힘 구성을 놓고 보면 영남 지역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영남 지역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도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김영선 의원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대목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흔들렸고 그거는 크게 보면 그 탄핵 이후에 보수 정치가 어쨌든 굉장히 황폐화되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는 과정,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짧았고 사실 별 근거 없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 아니 우리가 지금 내공을 보고 있으니까 그 실력을 보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여론조사라고 하는 잣대를 갖고 윤석열을 거의 그 자리까지 만든 건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술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